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전문가 오서진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녹화 방송을 통해서 콘텐츠를 좀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제가 5월 10일 날 실전투자연구원에 데뷔한 이후로 지금까지는 계속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좀 콘텐츠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종목들 좀 추천을 드렸죠. 보시면 이제 5월 10일 날 추천드렸던 에코플라스틱부터 해서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까지 총 25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또 승률이 나쁘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승률은 84% 정도, 그러니까 25종목에서 약 21종목 정도는 그래도 수익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제 합산 수익 같은 경우에 440% 정도가 이렇게 찍혔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들은 라이브를 하면서 다 편집해서 그날그날 좀 올려드렸던 종목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실전투자연구원에서 종목명만 검색하시면은 바로바로 또 확인이 가능하신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교육과 관련된 영상도 같이 좀 촬영해서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우측에 네임카드 클릭하시면이 이제 관련 영상도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데 참고들 하시면이 그래도 이제 수익 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녹화 방송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최대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그렇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청 이후에 만족하셨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지금 차트 보이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정말 이런저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최근의 소식들을 제가 하나둘 좀 듣다 보니까 또 새롭게 기대를 가져볼 만한 그런 스토리가 또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어제 나왔던 소식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소식은 이제 바로 이런 소식이었어요. 탑업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처분 결정이라는 이런 공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던 두산 바켓의 지분을 블록딜을 한다라는 공시를 이제 어제 장이 마감한 이후에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참 두산에서 하는 거 보면은 또 매번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요 시기였죠. 요 시기 때 두산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좀 블록딜을 하면서 당시에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때 당시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분을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두산 바켓의 지분을 또 에너빌리티가 매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개파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오늘은 일단 더 밀리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 두산바켓 주주님도 혹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 두산바켓의 주가가 올라온 걸 보면은 북미에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이유로 올라온 것이지만, 결국에 이제 블록딜이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블록딜에서 그래도 조금은 더 단가를 잘 받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주가를 관리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례처럼 일단 주가가 결국에 더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차후에 바닥에서 다시금 좀 비중을 채워나가는 방식이 그래도 좀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이제 주식 투자라는 거는 막연히 보유한다라고 정답은 아니에요. 결국에 대응할 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블록딜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호재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켓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약 2,700억 가량의 재원을 확보를 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어디에 투자하느냐, 어디에다 이제 실탄으로 쓰느냐에 대해서는 신성장 투자 재원 확보라는 이러한 내용도 같이 공시를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총 크게는 4가지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SMR 관련 사업, 이제 원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스터빈, 그리고 이제 풍력 쪽 사업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쪽, 이렇게 사업을 좀 크게는 이렇게 4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저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소식에 의하면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두산과 폐배터리 손 잡았다. 첫 대기업 동맹이라는 이러한 단독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LG 엔솔과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연초부터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정말 엄청난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약 6배에 가까운 이런 무서운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주가 상승은 결국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요 기대감 때문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는 2차 전지 셀이나 지금 보시는 뭐 양극재 업체들이나 이제 이런 종목들 쪽으로 좀 주목을 받긴 했지만, 전기차들의 수명은 이제 길면은 약 7년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5년부터는 폐배터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자, 때문에 차후에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전 세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규모가 약 7천억 규모인데, 요게 이제 25년에는 약 3조 원 규모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30년에는 요게 12조 원 규모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같은 경우엔 요게 600조 시장이 된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최근에 2차 전지 셀 메이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둘 또 폐배터리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과 함께 이제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관련 종목인 성일하이텍의 지분 13.69%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셀 메이커 회사인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성일하이텍과 또 합작 법인 설립을 예고 중인 이런 상황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이 돈이 된다라는 걸 삼성도 알고 있고, 그리고 SK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던 중에 이제 글로벌 탑티어 셀 업체라고 볼 수 있는 LG 엔솔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 사업을 논의 중이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건데, 사실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폐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은 이제 배터리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중국 CATL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또 규모가 큰 셀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LG 엔솔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는 엄청난 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순 원전 관련주로서 이제 원전 관련 기대감으로 좀 움직임을 주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새로운 재료가 붙어줄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어 보이고, 그 주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동안 사실 뭐 원전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면 좋지, 이러한 그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거의 반영이 된 게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 최근에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통해서 신성장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으니까 참고들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윗골을 남기고 빠지긴 했지만 지금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고 보시면 5일 이평선 부근에서 좀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좀 긍정적인 관점인 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제 과거의 태조 이방원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자, 보시면은 조선주들 최근에 52주 신고가 계속 써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 방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신고가를 좀 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도 좀 어느 정도 이 태조 이방원 좀 묶였던 것처럼 이제는 좀 원전 쪽으로도 다시금 좀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같이 붙어주면서 추가적으로 좀 강한 시세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뭐 비중을 좀 크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정도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는 지금 뭐 급하게 대응할 게 있나 싶어요. 지금은 홀딩을 좀 계속 유지하면서 뭐 저희 실전투자연구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로 영상을 더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차후에 올려드릴 영상도 시청들 하시면서 그렇게 대응들 하시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 인트로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전 투자 프로그램에 요 실적 골드란 요 메뉴에서 다 검출이 된 종목들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전 투자 연구원을 처음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일주일간 또 무료 체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좀 어렵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용해 보시면은 분명히 조금 더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으실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검증을 통해서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만나보시고 그렇게 수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체험반 신청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하셔가지고 체험 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